자,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. 이미란님께서 지주회사 SK 올려주셨는데요. 주당 24만 5천 원. 그리고 지분 60%나 들고 계세요. 예. 오르다가 좀 하락을 하는데 왜 그러는지 진단 부탁드립니다. 이렇게 하셨습니다. 자, SK 보겠습니다. 지금 3% 넘게 SK 지주회사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. 어제 1.58%, 오늘 3% 넘게 이틀 연속 하락이고요. 24만 1,000원에 현재 거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. 그러니까 약간 사셨던 것보다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SK는 12월 11일 그러니까 지난주네요. 25만 6,500원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그 이후로 조정을 받는 그런 흐름이고요. 24만 5천 원에 사셨으면은 비쌀 때 사셨죠. 비쌀 때 최근에 좀 올라올 때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도 듭니다. 자, 수급 상황으로는 외국인이 최근에 계속해서 좀 산 적도 있지만 팔았던 적이 훨씬 더 많았던 그런 종목이 되겠는데요. 자, 이 종목 자세하게 진단해 보겠습니다. 자, 전문가님, 지주회사 SK입니다. 어떻게 진단하십니까? 예. 요즘 지주회사들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뭐 썩 좋지는 않습니다. 그러나 동사는 뭐 SK텔레콤 비롯해서 SK이노베이션이라든가 굵직굵직한 글로벌 회사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종속 회사들의 가치가 주가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. 최근 들어서는 뭐 아시겠지만 SK이노베이션도 LG화학과의 뭐 좀 좋은 얘기는 아닌데 좀 껄끄러운 관계지만 계속적으로 지금 앞으로 이제 전망치가 조금 더 어두워질 수 있는 부분도 또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 2차 전지 배터리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성과를 내는 기업이고요. 그렇지만은 주가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. 그렇게 산술적으로 계산이 돼서 나오는 게 아니고 자회사 가치는 분명히 호전적입니다. 일단 매출액만 한번 놓고 봐도 거의 많을 때는 100조 가까이 나오고 작년에 9조 9천억이잖아요. 금년에는 대충 지금 3분기까지 제가 이렇게 줄로 보니까 한 지난해보다는 조금 덜하지만 지금 가이던스 나온 거 한 8조 5천억 정도 나오거든요. 그러면 영업이익이 적어도 많이 나올 때는 5조, 3조 이렇게 나왔었는데 금년에는 팍 쪼그라들어가지고 작년에 3조 9천억대라면 금년에 글쎄요 1분기에 워낙 많이 까먹어서 9,200 정도 영업 손실이 났는데 단기 순손실이 1분기에 8천억 단기 순손실이 발생했거든요. 요거 메워주는 게 상당히 좀 힘들 것 같은데 2분기, 3분기 그래도 단기 순이익이 1조 정도 났기 때문에 한 2천억 정도 대충 계산해도 딱 보니까 그 정도면 이제 4, 4분기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또 괜히 또 없던 비용이 갑자기 발생해서 인건비라든가 퇴직금 확 발생시키면 적자가 또 확산될 수 있고 조금 더 좋아진다면 흑자는 나지만 지난해 1조 6천억 단기 순이익에 비해서는 완전히 쪼그라드는 모습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2차 전지 배터리 사업에 대한 그 부분이 좀 주가를 견인하는 정도, 방어하는 정도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. 재무적에는 아무 문제 없어요. 왜냐하면 EPS가 지난해 10,000원 정도니까요. 많이 나올 때는 30,000원까지 나왔던 건데 지금 주가가 24만 원이잖아요. 그러니까 BPS가 보면은 26만 원 정도니까 자산 가치 정도에서 평가받고 있다 보시면 되고 사실 이제 코스피 200이다 보니까 이런 종목의 특징이 뭐냐면 업황에 상관없이 글로벌 시장이 좀 좋다 그러면 외국인들이나 기관이나 투자 자금들이 보통 보면 선진국에서 돈이 넘쳐서 신흥국으로 들어오지 신흥국에서 돈들이 빠져나가는 것들이 다 보면 원래부터 선진국에서 놀던 자금들이 토종 자금 그렇게 많지 않아요. 그런데 지금 시장은 토종 자금이 대단히 많거든요. 이 종목은 외국인들이 많이 매도한다 하더라도 개미들이 말씀드린 대로 동학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밀리는 거를 원치 않을 거예요. 저는 계속 들어올 거라고 봅니다. 그래서 실적과 상관없이 동 종목은 장기적으로 많이 밀려 있고 또 차트 보시면은 그렇게 썩 2014년이나 2017년, 18년처럼 그렇게 장기 투자 흐름을 봤을 때는 그렇게 주가의 추세 움직임이 좋지는 않아요. 그죠? 그렇게 본다면 아래쪽 라인도 문이 열려 있는 것 같고 또 위에도 대기 매물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장기와 중기 모든 지표를 봤을 때는 말씀드린 대로 LG화학과의 소송권도 주가에는 그렇게 나쁘지 않게 반영돼서 좀 주가 사실 많이 올랐어요.
기업 내용에 대해서는. 그래서 너무 많이 빠졌다는 것과 또 자회사의 가치가 조금씩 코로나 국면에서도 좀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주가에 대한 든든한 우분이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. 자, 일단 기술적으로 본다면 동종목 SK 주가는 물론 뭐 지주사 역할도 하지만 18만 원, 20만 원대에서는 잘 안 밀립니다. 아주 든든한 모습이고 개인도 기관도 매수 관점에서 적극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밀릴 것 같지는 않아요. 왜냐하면 기술적인 부분의 특징 중에서는 우리가 보통 하는 생명선 5선 또는 보조세선 10, 21선이나 이런 것들은 큰 의미가 없어요. 그건 매일 널뛰는 겁니다. 서커스판에서 줄타기 하는 것처럼 매일매일 다니는 그런 널뛰기 하는 자리고 평상시 길이에요. 주가로 보면 지금 가격 제한품 30% 안에서 뭐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 있는 거에 널뛰다 보면 밴드 꼭대기에서 사거나 밴드 바닥에서 사면은 상당히 좀 손실이 커질 수 있거든요. 수익도 커질 수 있는 거고. 그런 부분에서 지금 자리는 여기 매물벽이에요 말이죠. 최근에 6개월 동안 이렇게 해놓고 본다면 이게 매물 저항대네요. 지지라인이 아니라 저항대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를 못 받고 21선이라는 게 무너지게 되면은 15일선, 21선 무너지게 되면은 믿을 수 있는 구석은 22만 원까지의 지지 여부를 보셔야 되거든요. 왜냐하면 장기선들이 밑에 다 아직 깔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정배열 선상에서 올라왔지만은 골든 크로스 20만 원에서 거의 뭐 30%는 아니지만 20%에서 30% 사이의 수익을 냈기 때문에 20만 원 밑에 사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팔아도 수익이 나거든요. 그런 관점에서 언제든지 폭탄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조심하시고 24만 원대 사셨으니까 24만 5천 원이나 24만 원 사셨으니까 저는 단타로 단기로 들어갔다고는 보지는 않아요. 이 종목은 코스피 200이죠. 시가총액 17조가 넘죠. 자본금도 크죠. 이런 걸로 본다면 단기가 아닌 중장기로 들어갔다고 보고 아마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가치 투자를 했다고 보고 동 종목에 대해서는 길게 본다면 전제 조건은 코로나 국면이 2021년도에는 뭐 백신이라든가 치료제 때문에 조금 더 경제 환경이 좋아지고 정상화된다는 조건 하에서 본다면 동 종목의 가치는 28만 원도 30만 원도 가능해요. 이것은 투자 기간을 6개월 이상 중기적으로 잡으셔야 됩니다. 그래서 일단은 손절 라인을 잘 보셔야 되고요.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저항 라인은 24만 원에서 26만 원 요 사이가 단기 저항대가 됐고 이 자리가 22만 원이 무너진다면 지금 공든탑 즉 18만 원, 20만 원에서 차곡차곡 쌓고 매물을 소화해서 올라온 이것이 다 허사가 되기 때문에 22만 원이 무너진다면 아시잖아요. 240일 동안에 공들여 놨는데 이게 다 무너졌다는 얘기는 다 물먹었다는 얘기잖아요. 그런 부분에서 22만 원의 손절가를 잘 지켜보시고 지지하면 보여. 무너지면 리스크 관리 좀 하시고 본인이 장기 투자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찬성입니다. 그렇게 말씀드립니다. 네. 근데 그 유튜브에서 추가적으로 질문이 좀 나왔는데 그 SK 그 자회사 중에서 내년에 이제 원료의약품 CMO 기업으로 이제 SK 팜테코 이런 상장과 관련된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SK 지주회사로서의 그런 모멘텀, 상승 모멘텀으로서는 어느 정도나 효과가 있을까요, 전문가님? 뭐 SK 뭐 바이오 사이언스라든가 SK 팜 지금 말씀드린 그런 상장의 가능성이 있는 종목은 반영될 때도 있지만 반영 안 되는 경우도 허사하고요. 특히 이제 상장될 때 바이오가 좀 인기 있을 때는 공모가도 높고 인기가 좋아서 잘 되는데 그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지금 잘 지키고 있다 하더라도 상장 철회니 이게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. 왜냐하면 사실 인수주관사라 그러면 증권사라든가 대형 투자 증권사들이 보면은 그 시기라든가 가격 책정할 때 보면은 좀 복잡한 게 있어요. 그래서 잘 회사를 말하자면 뭐 연예인들 같은 경우도 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라든가 이렇게 잘 이렇게 꾸며놔야 되도록이면 평가를 고평가하는 것보다는 좀 낮게 평가해 줬을 때 투자가들이 매력이 있는 거잖아요. 아직 뭐 상장도 안 됐지만은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은 좋으나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요. 가치 평가는 아주 자세하고 세밀해야 되지만 시장에 따라 틀리니까 그것만 믿고 가기보다는 조금 더 안정성을 좀 찾아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기술적으로 퍼런 음봉들이 많이 나올 때는 저점 매수로 접근하시면 되고
빨간 양봉이 나올 때 좀 조금 매력으로 공격적으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지금 그러기에는 아직은 좀 때를 좀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. 뭐 그 얘기는 나쁘지는 않아요. 좋은 얘기긴 하나 뭐 내년에 상장한다 하더라도 저는 수없이 제가 한 30년 이상 지켜봤지만 뭐 제대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철회하는 경우도 많고 별의별 변수가 많으니까 그것만 너무 믿지는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. 알겠습니다. 네, 그러면 이 종목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.